(2021년 10월 15일) 금요일 오전 11시 35분입니다. 자다가 왔습니다. 방송에서 코 골고 잤네. 난 늘 그런 줄 알았지. 아니 코를 골면은 깨워야지 와서 쪽팔리게. 괜찮아요. 창피하잖아. 그런 게 아니야. 피곤해 쩔었어. 창피한 거야. 창피해. 자, 오늘도 변함없는 텔레그램의 가치투자 클럽, 네이버 카페의 스톡헌터. 텔레그램 우리 같이 주식 돋보기를 하지만 그거는 뭐 나 어떻게 계속 멘트해? 주식 돋보기를 하지만 그거는 이제 우리 기사를 아직까지는 스크립트하는 정도. 오늘은 네가 시황을 하고 내가 IT를 해볼게. 가능하겠어? 해보는 거지. 뭘 해? 진짜. 개구라지. 여기 요즘 컨텐츠의 신호를 바꿨는데 다시 IT가 올라오고 있어가지고. 꼭지 잘 잡는다 우리는 꼭지예요. 휴먼 인덱스야. 뭐 돈의 흐름이야. 포인트는 두 가지. 첫 번째는 위드 코로나라고 얘기하죠. No. 엔드 코로나. 코로나 끝났어. 그거는 내가 정의하는 게 아니라 금융시장이 그렇게 가격을 반영하고 있어. 채권 시장, 특히 금리 시장은 위드 코로나가 아니야. 엔드 코로나야. 끝났다. 코로나 끝난 거를 가격 반영하고 있다. 그게 이제 수익률 커브입니다. 일드 커브가 처음에는 보통 보면은 어렵지만 이건 항상 우상향, 이게 좀 우상향으로 되는 거 맞지? 화면을 거꾸로 돼 있으니까 이 팔 맞나? 자, 우상향을 해야 돼요. 근데 이제 경기에 따라서는 누웠다 섰다 그러는데 코로나가 터지면서 딱 이렇게 됐었어. 그냥 이렇게 됐다가 이렇게 움직였다 또 이렇게 움직였다 지금 이런 식으로 왔다 갔다 하는데 약간 이렇게 평탄화를 시켜요. 이게 이제 원점으로 돌아오면서 금리가 이제 올라가는 뭐 약간 쉬프팅 된다고 표현할 수 있겠지만 그렇게 가는 과정으로. 그래서 인플레이션 지표 뭐 CPI, PPI 되게 높게 나왔거든. 미국이 뭐 얼마야? 수치 아까 CPI는 5.4, PPI가 8.6이에요. 미국이. 지난해의 같은 기간 대비해서 이게 뭐 엔간한 그 아프리카 소말리아도 소말리아는 더 심할 수 있는데 더 심하겠지 우리는. 개도국 수준으로 움직인다는 거지. 미국이 그런 정도인데 그거는 결국에는 원상으로 돌아가는 이 얘기는 이게 왔다 갔다 하는 얘기는 아까 내가 돈에 어떨 것 같아? 돈이 흘러. 돈이 멈추는 순간 부채라는 빚도 빛이 아니라 이제 빚이지만 빚이 플로우 이펙트 흐르는 효과가 나타나면은 시장은 깨지지 않아요. 근데 이게 스탁 이펙트 그러니까 멈추는 이게 스톡 발음이 요즘 세네. 통화 승수. 그렇지. 뭐 약간 그런 개념이지만 빚이 돌면은 사람들은 써. 처음에 그렇잖아. 마통 개설해갖고 대출 받으면은 그냥 돈 생기고 왔지. 그렇게 돼서 막 쓴다고. 씀씀이가 해퍼져. 근데 어느 순간 야 이자를 이제 막 내면 이게 부담스러운 순간 멈추는 순간부터 이제 소비를 줄이지. 이렇게 됩니다. 근데 아직은 소비 줄이는 단계까지 안 갔어요. 중간에 잠깐 멈췄다가 또 돌리기 시작하니까 주시장이 또 흥분하잖아. 그러면은 이제는 실적 장세, 버리기 이제부터? 그렇지. 이제부터는 유동성 장세가 아니라 실적 장세 이렇게 넘어갑니다. 실적 장세가 보통 이론적으로는 더 강하거든. 장기간 이루어져. 2년, 3년 그렇게 됐으면 좋겠는데 2년, 3년 더 가면은 그건 아직 모르겠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이거는 우리 이영수 소개했나? IT의 신 이영수 대표. 콘텐츠의 신 이영수 대표. 네, 이영수입니다. 뭐 늘 보시는 거니까 고정이니까 이제. 그 두 번째는 우리 이제 공장이 돌아간다. 그게 이제 베트남 상징이잖아. 중국은 뭐 전력난 때문에 공장이 좀 삐거덕거리지만 그것도 이 기사가 나오는 거랑 실제하고 항상 시차가 발생을 해요. 기사는 그러잖아. 석탄이 없어갖고 호주랑 투닥거려서. 근데 그게 이제 늦은 거야. 늦는다기보다는 이게 투닥거리기 전에 출발한 석탄 배들이 이제 막 도착을 해. 중국에. 그 석탄이 쌓이고 이제 떼는 거지. 맑은 공기는 끝난 거야? 모르지 뭐. 겨울에 얼마나 뗄란가. 하여튼 그런 거. 베트남 공장이 이제 아까 얘기했던 위드 코로나라고 사람들은 얘기하지만 이제 코로나 끝나는 것처럼 해서 공장들이 돌아가면은 공급이 자꾸 이제
원활해지겠지. 거기 이제 미국이 나섰잖아. LA 항만에 배가 자꾸 밀려 있고 물건을 못 내리니까 요금은 계속 올라가면서도 이 물건들이 안 돌아가는. 근데 이제 그거를 24시간 돌리기로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결국은 자 다시 주식 보자. 뭘 볼 거냐? 가치 투자 클럽에서 그 알루미늄 가격이 계속 현물 가격이 올라가니까 PJ 메탈이 그 가치 투자 클럽 텍스트로 나간 이후에 급등했어. 그러니까 그거를 잘 꼼꼼히 보셨던 분들은 놓치지 않고 잘 하셨을 텐데 흐름이 좋아요. 가치 투자 클럽에 지금 신성 델타테크, LG전자의 전장용 부품, 요거 지금 이슈가 있나 봐. 신성 델타테크하고 심팩, SIMPAC? 심팩? 페로망간 가격도 연동해서 정옥식 애널리스트가 이것도 잘 보는 모양이네. 어찌됐건 텍스트는 좀 참고를 하시는 게 좋고, 제가 여러 뭐 사이트들이나 뭐 이렇게 무료, 물론 이제 그 유료도 있고 하지만 네, 하여튼 활용을 잘 좀 하고, 이제 좀 다시 말씀드리면은 PJ 메탈은 이미 히트를 쳤고, 신성 델타테크, 그다음에 SIMPAC 영문으로 심팩하고 신세계 INC를 관심으로 지금 본다고. 그거는 뭐 그 텔레그램 가치투자 클럽하고 네이버 카페 스톡헌터 들어가면 확인이 될 겁니다. 이렇게 뭐 종목 추천하는 방송은 아니지만 그래도 뭐 뭐래도 좀 이렇게 그런 흥미로움이 있으면 좋잖아. 그럼 이제 다음 주 또 다가오는 이벤트 있잖아. 뭐 누리호 우주 갑시다. 누리호 21일 날. 그거 전에 너도 티켓 받았잖아. 네. 우리 에어쇼 합니다. 에어쇼. 불법 아니고 아, 초대권. 그 티켓 받았잖아. 그렇게 이상하잖아. 갑자기 대장동 때문에 지금 민감한데. 에어쇼를 2년 만에 다시 합니다. 비행기 쫙 가는 거. 우리 연말에 BTS 공연도 하고. 그렇지. 그리고 21일 날 목요일 날 누리호 쏩니다. 위성. 그러면 관련 기업은 뭐 카이는 뭐 다 아시는 거고 한국항공우주는 다 아시는 기업이니까 이번에는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도 추가하자. 드디어 이제 발을 빼는 거야. 아니야. 시장 센티멘트라는 공감대가 그렇게 가면은 인정해 줘야지. 우리가 시장을 이길 수가 없어요. 네. 무슨 이슈가 등장하면 딱 그 기업으로 매칭을 시켜요. 그잖아. 대북 관련, 남북 경협 그러면은 아난티가 제일 대장이 되잖아. 거래량이 많고 거래 대금이 많으니 그걸 대장주라고 하는데 아난티도 봅니다. 아난티 봐. 왜냐하면은 주말을 경유하고 그러면 이제 이산가족 상봉 나올 것 같은 느낌이 확 듭니다. 인지상정. 이번에 누리호가 뭐가 다르냐? 발사대가 그동안은 해외 거. 우리는 이제 그 쏘는 거는 우리 건데 이제 발사대는 그 계속 해외 거를 썼거든. 발사대. 국산화가 되는 거죠. 그렇죠. 왜냐면 발사대가 있으면 ICBM이 되는 거거든. 그렇지. 발사대 여기서 미사일 실으면 이게 ICBM이 되는 거라서 발사대 그게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러시아나 뭐 미국 같은 이 ICBM 기술 보유하는 나라들이 이 발사대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발사대가 없어서 항상 러시아나 이런 데 가서 발사체. 그래. 그래서 그렇대. IT 해? 그냥? IT? 좀 이따 하고. 콘텐츠도 하고. 같이 하면 되잖아. 뭐 하나만 하라 그래. 바이오는 좀 아닌 것 같아. 바이오는 사고 칠 것 같아, 내 이야기하면. 바이오는 아직 아니고. 콘텐츠. 나는 키다리 스튜디오 좋게 봐. 너는? 예. 일단 이제 얘기해야지. 얼마 전에 이제 디즈니 플러스 쇼케이스 있었잖아요. 이제 11월 12일 날 이제 상륙하는 게 이제 공식 예정돼 있고 여기 이제 사업 전략하고 서비스 소개, 뭐 론칭 쇼케이스를 했습니다. 온라인으로. 이제 이 행사 한 게 중요한데 내용이 더 중요하죠. 사실은 이제 행사 내내 콘텐츠를 강조했어요. 우리가 엄청난 플랫폼 이런 게 아니라 진짜 이제 콘텐츠 준비된 거 많아라고 했었는데 여기 이제 디즈니, 픽사, 마블, 스타워즈, 내셔널 지오그래픽, 스타. 그러니까 이게 디즈니의 6대 핵심 브랜드거든요. 거기에다가 이제 그 한국 콘텐츠에 대한 것들을 주요하게 설명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런 거지. 23년까지 아태 지역에서 50개 이상 오리지널 콘텐츠를 우리 확보하겠다. 그래서 그만큼 투자하겠다는 거죠. 보도 내용 나온. 네, 나온 거고 그 중에서 이제 20개 오리지널 콘텐츠 중에서 7개가 한국 건데 여기에 이제 드라마 5개, 예능 하나, 뭐 다큐 하나 이렇게 이제 오픈을 했어요. 근데 이제 뭐 디즈니 플러스가 이제 이게 임팩트가 있는 게
이게 19년 11월에 공식 론칭해서 뭐 얼마 안 됐는데 지금 벌써 유료 가입자가 1억 1,600만 명. 근데 넷플릭스가 그렇게 난리 쳤는데 지금 2억 900만 명밖에 안 돼요. 그러면 단기간에 디즈니가 엄청나게 빨리 올라온 거고, 그럼 여기 디즈니 플러스 관련 수혜주를 이제 254. 뉴랑 이제 J 콘텐츠리 이렇게 이제 보고 있는데, 뉴가 거기만 한정할 필요는 없는 거고 나는 그래 보는 게, 물론 뉴 J 컨텐츠리 또 그렇고 우리나라 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그 저작권이라고 해야 되나, 지적재산권, IP라고 맞아요. 하잖아. 이게 스토리들, 웹툰, 웹소설. 원천 IP. 그렇지. 난 그걸 되게 맞아요. 높게 밸류에이션을 보는 거야. 멀티플을. 그 이야기를 좀 하려고 했는데. 아 그래? 미안해. 아니요. 그 되게 중요한 말씀하셨는데, 기존에 넷플릭스는 오징어 게임 대박 나도 넷플릭스 거잖아. 다 먹지. 그죠? 지네들이 IP가 그죠? 뭐 부가 수익까지 다 가져가요. 대신에 뭐 20% 마진을 보장해 주는 건데, 디즈니 플러스가 좀 특이했던 게 우리 IP 그냥 독점 안 할 거야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구체적으로 뭐 쉐어하겠다 이런 이야기까지는 아닌데 우리 윈윈 할 수 있는 전략을 생각 중이다. 이게 포인트인데, 네.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제 그 실적 장세라는 게 펼쳐지면은 자기 거가 있어야 돼. 그러니까 가격 결정력을 내가 쥐고 있느냐 아니면 상대가 쥐고 있는데, 갑과 을이라 그러잖아. 을이 아니라 이제 이쪽에서 안 해. 나 그거 안 할래. 반도체는 사실 그래. 반도체는 가격 결정력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요. 그렇죠. 삼성전자하고 SK 하이닉스가 속된 말로 엎어버려. 라인 하나 닫아. 그러면 끝이야. 그럼 가격이 뭐 지금 그럼 이제 바이든한테 혼나겠죠. 그렇지. 그러면 또 때리겠지. 그렇죠. 웨이퍼 들고 나와서 영감 그럼 그러니까. 큰일 나요. 어쨌든 IP 차원에서 한번 보자고. 그러면 예전에 우리 MKS 지상파 3사 때는 IP가 다 지상파 거잖아요. 그렇지. 거기에다가 마진도 막 떼먹고 그랬어. 막 잔금 안 주고 그랬잖아요. 막 소송 걸리고. 그런데 이제 OTT가 되면서 잔금을 잘 줘. 무조건 20% 보장. 15% 20% 보장하는데, IP가 OTT한테 가니까 이 캡이 있는 거죠. 오징어 게임 대박 나도 뭐 제작사는 그렇지. 그냥 딱 15% 먹고 땡이에요. 20% 먹고 땡인데. 그게 이제 독소적인 거지만, 보장해줄 게에 넘어가 버리면은 왜 그 CF 광고도 보면은 막 벤처를 키워. 그러다가 이제 어느 대기업에서 팔아. 그래갖고 계약서에 사인하려다가 고민해 보니까 아니야. 나는 내가 더 키우게. 이게 사실은 큰 힘이거든. 맞아. 지금 이제 컨텐츠의 변화들은, 기존에는 우리가 많이 의뢰 문화에 익숙해져 있지만 우리가 이제 주도권 팔자루로 쥐는, 왜냐하면 우리 거 재밌거든. 그게 이제 IP 계약이 어떻게 되냐가 되게 중요한 거고, 그래서 IP의 원천을 가지고 있는 회사가 키다리 스튜디오, DNC 미디어. 키다리 스튜디오는 이제 그 레진 코믹스 인수했잖아. 근데 이게 주가가 한번 들쭉날쭉거렸던 거는 중국 자본이 들어온 해 만에 이슈가 있었어. 근데 굳이 왜 중국 자본을 받으려는? 지금 타이밍은 별로 안 좋죠. 별로. 호재로 인식도 안 그거는 이제 오징어가 터지기 전에, 오징어 대박, 진짜 초대박이거든. 안 받길 잘한 거지. 그렇지. 그리고 이제 그 A 스토리라는 회사가 이제 킹덤 시리즈 제작했는데, 김은희. 거기가 이제 지리산 계약하면서 IP를 쉐어하는 이런 식으로 처음 이제 계약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앞으로 좀 많아질 거다라는 기대감인데, 김은희 작가를 한 달에 건너면 아는데. 한번 나오라 그래. 39. 이것도 뭐. 어쨌든 이제 A 스토리, 뭐 장항준 감독, 뉴 같은 이런 회사들이 IP를 이제 독점적으로 주지 않고 쉐어하는 구조로 계약을 할 가능성이 높다. 이제 진짜 밥그릇을 챙기는. 예전에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254억이라는 그 넷플릭스가 오징어 게임에 투자를 해놓고 다 얼마를 가져? 지금 아직도 그 이익이 계속 늘잖아. 조 단위로 막 어마어마하게 느는데, 대장동의 그 1000%보다 이게 훨씬 낫지 사실은. 글로벌 빅테크들 계속 주가 흐를 때 위험한가? 뭐 아직 1000% 아니야? 100배? 그럼 미디어가 DNC나 키다리 말고 네이버나 얘네들도 좋지. 좋죠. 메인스트림은 그대로 인정하고. 걔들인데 이게 보통 밑에서는 뭐 잔잔바리라고 이렇게 제외했던 것들이 잔잔바리가 아니라는 거지. 시장에서 조금 더 빨리 움직일 수 있는, 굉장히 빨리 커져. 자산 재평가, IP에 대한 자산 재평가. 키다리 스튜디오 시가총액이 5천억이에요. 5천억이 예전 같으면 와 저거 밸류 비싼데라고 할 수 있지만, 내가 이제 멀티가 달라졌다 그랬잖아. 덱스터는 좀 조정 받았으니까 다시 좀 볼만한 것 같아요. 네. 2만 원 그때는 좀 부담스러워서 우리가 좀 빠질 거라고 이야기를 했었고. 너무 많이 떠들어가지고. 그 다음에 또 뭐 있나? 엠바이오니아? 어쨌거나 3분기 실적이 지금 공개되는 타이밍이잖아. 그렇죠.
그러면 엠바이오니아도 실적은 아직은 안 나오잖아. 미미하니까 네. 그걸 지나고 좀 볼 수 그렇죠. 있게. 이제 모멘텀들이 나올 텐데 네. 그거를 이제 그냥- 3분기 실적 이후에 그렇죠. 네, 네. 봅시다. 네. 그리고 또 뭐 우리 했던 기업 중에 지난주에는 뭐 한화생명 금리 얘기하면서 했었나? 뭐 한화생명이가 꾸준히 지금 뭐 이미 금리를 인상할 얘기는 동결했지 10월에는. 그러면 11월 25일 날 26일, 하겠지. 25일이야 26일이야. 하여튼 그날 합니다. 인상. 한 번은 할 것 같아요. 한 번이 아니라 엔드 코로나면 코로나 전으로 가야지 1.25로. 그게 금리 올린다고 주가 빠지지 않는단 말이야. 다 알잖아. 세상이 다 알아. 미국도 테이퍼링 한다는 거 다 알고 11월 FOMC에서 하는 거 다 알고 이미 미국의 금리로 시장이 관심이 옮겨가기 때문에 이제 금리입니다. 금리. 근데 금리 좀 올린다고 막 뭐 난리 풀어서 하잖아. 뭐 있습니까? IT의 신. 꼭 자기 이야기 하다가 할 거 없으면 꼭 그렇게. 야 그러면 그럼 네가 언제 네가 손 들고 얘기해. 손 들고 이야기할게. 일단 이제 메타버스 쪽으로 이제 자금이 풀리고 이제 그동안 우리가 너무 메타버스를 엔터테이닝 쪽으로 많이 봤잖아요. 메타버스 네. ETF. 그런데 이제 지금 메타버스의 메인스트림은 지금 이제 엔비디아거든요. 근데 엔비디아가 하고 있는 메타버스 플랫폼은 옴니버스라는 건데 이거는 디지털 트윈이에요. 디지털 트윈이라는 건 뭐냐면 메타버스 안이 지금 우리 실제하고 비슷하다는 거죠. 물리 조건도 비슷하고 그러면 뭘 할 수 있냐 뭐 자동차 충돌 테스트라든지 지진 뭐 내진 테스트라든지 이런 것들을 시뮬레이션으로 거기서 해서 가상으로 시뮬레이션을 그렇죠. 가상으로 뭐 해서 지금 막 입으로 막 부러뜨리고 이런 거 안 해도 된다는 거야. 용어가 어려웠죠. 디지털 네. 쌍둥이처럼 쌍둥이처럼 현실 세계를 매트릭스. 가상으로 아주 진짜 그대로 옮겨놔서 거기서 이 뭔가 테스트를 여기서 하려면은 막 아까 얘기했죠. 공간도 필요하고 뭐 많이 필요한데 여기서 먼저 해보고 틀리면 또 다시 해보고 실현하는 거에 첨단은 엔비디아가 가장 근접해 그렇죠. 있는. 네. 그러니까 영화 매트릭스라고 보면 돼요. 이게 현실인지 가상인지 진짜 구별이 안 가는. 이게 메타버스가 메인스트림이 되면 뭐를 봐야 되냐? 원격 진료나 원격 수술 뭐 이런 것들 될 수 있다고 보고 그리고 MRO 디지털 의료. 그렇죠. 그리고 MRO 있잖아요. MRO. 우리 카이 같지만 VR 쓰고 이제 메인터넌스. 그렇죠. 그러니까 MRO라는 게 뭐냐면 항공기를 계속 운영을 하면 유지 보수해야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비용 비싸니까 괜히 막 몽골 같은 데 가서 유지 보수 받고 그랬다고 항공사들이 코쟁이 엔지니어가 와서 이거 봐주고 해야 되니까 출장비 줘야 되고 막 이게 비싸니까 그런데 이제는 VR 딱 쓰고 디지털 트윈에서 이거 오른쪽 나사 풀어서 여기에 회로 이거 바꿔 보드 바꿔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거를 이제 카이가 요 그런 시스템 가지고 있고 네. 그리고 이게 뇌수술 쪽으로 지금 되게 잘하는 회사가 있어요. 국내 고영. 네. 그러면 왜 지금 제가 굳이 고영을 이야기하냐면 이 고영의 뇌수술 로봇이 카이메로인데 이게 FDA 승인이 조만간 임박한 것 같아요. 느낌상. KFDA 승인은 이미 16년에 받았고 FDA에서는 전자담배를 승인했는데. 이거 잘라버려. 아니야. 전자담배 승인 나면서 전자담배 그 보조 배터리랜다. 알았어. 이렌텍. 그래. 이렌텍 이런 거. 그리고 이제 2년 동안 국내 대형 병원에서 임상을 했어요. 이 카이메로가. 그리고 이제 작년 말에 세브란스 병원에 처음 공급을 했고 그리고 그 지난 여름에 그 삼성 서울병원하고 공급 계약을 했어요. 그러면 이제 이게 FDA 그러니까 중국 의약품관리국 NMPA하고 유럽 CE 인증하고 지금 미국 FDA 승인이 다 걸려 있어 이 회사는. 그러면 이게 세 개 중에 하나만 타줘도 주가는 지금 워낙 빠져 있기 때문에 요걸 획득할 가능성이 있고 그리고 이게 기존에 뇌수술 로봇도 하는데 신경외과 수술로 또 확장도 가능하고. 야 고용이면 19,000원이냐? 19,000원. 그러네 많이 떨어졌네. 그래서 요것도 이제 그 메타버스 쪽으로 요즘에 수급 좋으니까 오케이 요 신선하다. 메타버스로 이 뇌수술 로봇 그리고 이거는 수술 로봇을 하면 진단 로봇을 금방 만들어요. 네, 진단 로봇을 금방 만들어. 그러면 그 진짜 메타버스 쓰고 뭐 섬 지역에 있는 분들 진단해주고 할머니들이나 의사 없는 지역 같은데 그런 건 충분히 가능해요. 물론 아직까지는 이상과 현실이 좀 괴리가 있고 시차도 있고 하지만 많이 빨라지는 것 같긴 하고. 지금 뭐 메타버스가 숫자로 가는 건 아니잖아. 야. 이경도 차장이랑 그 얘기하다가 힌트를 얻은 게 그 골프존. 오 재밌었어. 그거 한번 얘기해봐. 그 골프존에서 그거지 이제 사람의 기본적인 승부욕을 자극해서 포인트를 가지고 대결을 해서 포인트 따먹기를 하더라고. 배틀. 그게 이제 둘이 꼭 같이 안 쳐도 되잖아. 그러니까 뭐 팀 대항도 있고 1대1 대항도 있어요. 고스톱이네. 그치. 온라인으로 맞고. 서로 실시간은 아니지만 그 사람이 예를 들어서 딱 했는데 내가 어떤 그 홀에
딱 조건으로 했을 때 내가 그 사람 이기면 포인트 가져오고 막 이런 거지. 이게 승부욕을 자극시키는 거야. 아 그러니까 그거 랭킹 하려고 그치. 또 진짜 그러면 메타버스 수혜주가 될 수 있겠다. 그래 골프존이 난 또 신선했어. 제반이 되면 정말 그거 한번 나중에 전직 기자 출신으로서 한번 이렇게 냅둘 수 있게 아이디어 좋네. 파봐요 한번. 결국에는 골프존의 주가도 관심 둘만. 왜 동절기 다가오잖아 또. 그럼 사람들이 밖으로 나가는데 한계가 있고 안으로 기어 들어간다고 실내에서. 근데 골프존은 주가가 뭐 14만 8천 원 뭐 싸진 않은데 절대 가격이 아니라 이제 시가총액도 한 1조 원 가까이 되고. 근데 한 3, 4개월 거의 수평으로 횡보했으니까 그런 이벤트 이슈를 누군가가 딱 얘기하면은 한번 또 반짝할 수도 있고. 이런 것도 이제 생활 속에서 투자 아이디어들을 찾는 거예요. 별거 없어 사실은. QD 디스플레이 그거 한번 얘기해줘. QD 디스플레이가 이제 삼성이 QD 디스플레이라고 이야기하는데 QD OLED가 있고 삼성은 근데 QD OLED라고 이야기하기 싫어해요. 왜냐면 우리가 OLED 뒤늦게 LG를 따라가는 것 같은 느낌이 들잖아. 그러니까 QD 디스플레이라고 해버리는 거예요. 원래는 QOLED라고 해서 QD OLED라고 하려고 했는데 네이밍을 바꿨어요. 그래서 QD 디스플레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그게 지금 이번에 30K 투자한 거는 QD OLED고 차세대 정말 게임 체인저로 기대하는 게 QD에다가 이제 나노 LED 그러니까 사실 마이크로 LED죠. 그렇지. 네. 마이크로 LED를 QNED라고 또. 그렇죠. QNED라고 하는 거 그게 이제 2세대인데 중요한 거는 1세대가 잘 안 된다. 그래서 빨리 2세대로 넘어갈 거다라는 게 몇 달 전에 버전이었는데 왜냐면 QD OLED가 수율도 너무 안 나오고 하니까 너무 안 나왔어. 안 나오고 10% 수율 나오고 그랬대요. 그래서 그 라인 그 담당자 정말 진짜 죽을 뻔했다고. 머리도 다 빠지지. 이게 뭐 일부러 안 나오겠어. 근데 그런 조건들이 너무 수만 가지로 까다롭기 때문에. 그래서 수율이 잘 나와서 이제 수율이 올라오는데 한 양산. 그러니까 물론 억지로 밀어내는 것도 있는 거지만 수율이 한 50% 가까이 좀 못되게. 그래 그 정도 양산 태우는 거야. 그래서 그 관련주들이 조금 막 들쭉들쭉해. 오늘 일진 디스플레이가 장중에 빵 한번 솟았는데 인지 디스플레이. 내가 아까 뭐라 했지? 일진 디스플레이를 써. 일진. 미안합니다. 인지 디스플레이. 인지 디스플레이. 그래 난 일진 디스플레이가 무슨 QD OLED를 하지? 내가 잘 모르나 그랬지. 그런 거 뭐 HP 테크놀로지, 그지? 이제 거기는 검사 장비니까. 검사 장비. 그리고 이제 핌스라고 해서 마스크 부품하는 회사. 이제 이런 회사들이 좀 수혜를 볼 수 있습니다. 한미반도체는 그래서 어떻대? 네, 한미반도체는 뭐 3분기는 뭐 당초 뭐 예상처럼 슬로우한데 매출은 그게 슬로우하다고 자꾸 주는데도 주가가 안 슬로우하잖아. 물론 요 정도 왜냐면 슬로우는 심플해요. 매출은 슬로우한데 이익이 안 슬로우한 거야. 거기에 또 TSMC 3분기 지금 실적 나오는 것 같은데 뭐 높아. 서프라이즈야. 역대 최고급. 그러면 또 투자 늘리잖아. 그렇죠. TSMC 투자 늘리면은 한미 장비 쓰고. 그렇지. 암코 들어가고 암코에다가 ASA 뭐. ASA 암코 들어가면은 한미가 뒤에서 다 넣는 거야. 다 넣어야 돼요. 예. 한미반도체가 거기다 장비 뿌려요. 그러니까 이제 국내 오사트라 그러잖아요. 이제 오사트가 아웃소싱 세미컨덕터 어셈블리 앤 테스트잖아. 그런데 왜 국내 어셈블리를 내가 좀 좋게 못 보느냐면 어셈블리 중에서 한미 장비 사는 회사가 없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냐면 어셈블리를 정말 어드밴스드 패키징 하려면 한미 장비를 사야 되는데 다 대만 업체들이 사는 거예요. 대만 거. 그렇지. 그런데 이제 테스트는 이제 국내에서 좀 괜찮다고 보는 게 뭐 테라다인이나 어드바 테스트 장비를 사요. 국내 업체들이. 그럼 테스트 쪽은 되겠구나라고 생각하는 거고, 아니 어셈블리가 되려면 한미나 2호 장비를 사야 되는데 안 사는 거야 국내 오사트가. 그러면 그러니까. 이거는 고부가는 못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저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드밴스드 패키지 쪽은 한미 반도체하고 이오 테크닉스 장비를 반드시 사야 됩니다. 맨날 공시처럼 이렇게 딱 나와요. 네. 그냥 외우는 거야. 네. 국내에 많으면 좋은데 딱 2개 회사밖에 안 보여요. 네. 이런 회사들 좀 많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저렇게. 네. 그래서 정치 테마는 어떻게 되는 거야? 정치 테마는 난 모른다. 난 내가 얘기한 거 아니고 공식적인 의견이 아니고. 이거 잘라주세요. 네. 질문을 해놓고 왜 그러니까. 아니 그냥 던진 건데 지가 도둑 물은 거 아니야 지금. 곡성이지 곡성. 네, 나는 그냥 툭 던졌는데 미끼를 물어버리신 거죠. 나는 던졌을 뿐이고. 나는 미끼를 지가 물어버리신 던져서 거고. 물은 거지. 나는 얘기하기 싫은데. 참 이렇구나. 냉혹해 방송계가. 뭐 자러 가자 이제. 네. 졸립다. 콘텐츠주에서는 네. 가장 보는 종목은 뭐예요? 덱스터. 나는 기다리겠어. 덱스터 지금 괜찮고요. 그리고 배틀하자. 키다리 스튜디오랑 그래. 덱스터. 덱스터랑. 덱스터.
자, 하여튼 주말도 잘 보내시고 변함없이 똑같은 멘트지만 텔레그램의 가치투자 클럽, 그다음에 네이버 카페 스톡헌터, 스톡헌터. 네, 많이 활용해 보세요. 주식 돋보기. 주식 돋보기, IT의 신. 네, 많이 오늘도 봐주시고요.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댓글. 안녕.